안녕하세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대표 이정윤입니다. 이 강의는 제가 쓴 책 슈퍼개미의 왕초보 주식 수업을 교재로 동영상을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총 16강 중에 이번 강의는 16강 중에 11강입니다. 1부 정보 분석, 2부 가격 분석, 3부 가치 분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1부의 앞에 에필로그 형식으로 1강, 2강을 강의했고 이제 3부의 마지막 강의 끝에 프롤로그 형식으로 또한 1강, 2강 정도 강의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각 부당 4강씩 1부, 2부, 3부, 4강씩에서 12강 그리고 앞에 프롤로그 격인 1, 2강 그리고 마지막 뒤에 에필로그 격의 15, 16강에서 총 16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강의는 11강 3부에서 1장과 2장에 대한 내용을 할 겁니다. 1장과 2장 내용 설명에 앞서서 3부 강의 첫 날이니까 일단 가치 분석의 목차를 왜 이렇게 구성을 했는지를 설명을 하고 이번 강의에서는 1, 2장, 다음 강의는 3, 4장 이렇게 또 2장을 한 강의씩 해서 나갈 예정이니까 앞에서 강의를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이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또 3부부터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강의가 이루어지지 궁금해 하실까봐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먼저 가치 분석이니까 제가 계속 했던 말이 있어요. 앞에 강의에서 뭐냐면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동기부여, 중요성, 왜, why, 왜 그걸 해야 돼? 중요하니까 중요성. 그래서 동기가 생겨, 동기부여. 이런 말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각 장에 왜, 필요성, 중요성, 동기부여 이런 말들이 있는데 3부의 1장 자체가 왜, 무엇인데, 가치가 뭔데가 1장이에요. 가치가 뭔데 2장은 회계의 기본입니다. 회계의 기본. 3장은 재무상태표 중에 자산에 대한 이야기고요. 4장은 재무상태표 중에 부채와 자본에 대한 이야기. 자, 재무상태표를 포함해서 우리 재무제표란 말이 있는데요. 재무제표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바로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 이 중에서 현금흐름표. 사실은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한 거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그게 바로 3, 4, 5, 6장이고요. 7장에서는 각종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들, 재물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7장에서 설명하고 8장에서는 이 7장 앞까지는 대부분이 뭐냐면 양적 분석이에요. 우리가 가치 분석을 할 때 양적 분석, 질적 분석이라는 말이 있는데 양적 분석은 바로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분석이죠. 질적 분석은 바로 숫자가 아닌 숫자 이외의 분석을 할 때 질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분석들. 그래서 이 앞에 7장까지가 양적 분석이었다면 8장은 보이지 않는 가치,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가치를 찾아라.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찾아라. 질적 분석. 이렇게 총 8장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치 투자자라고 한다면 이 가치 분석을 중심으로 하고요.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3부 1장부터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일부의 정보 분석은 웬만한 초보책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모든 주식 투자책 중에서 정보 분석이라는 말을 거의 처음 또는 누군가 했더라도 그렇게 체계적으로 모아놓은 책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부의 정보 분석은 난이도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책은 정보 분석이 어렵고 어떤 책은 쉽고를 평가할 수도 없고 목차가 이상하네 안 이상하네 평가할 수도 없어요. 앞으로 만약에 어떤 책들이 제 책을 도움받아서 책을 쓴다면 제 책의 정보 분석과 비슷한 목차를 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보 분석의 목차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모두 다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다. 왜? 어떤 책도 정보 분석에 체계적으로 쓴 책이 없으니까. 그게 일부의 특징이에요. 제 책에서 가장 새로운 파트를 꼽으라면 일부의 정보 분석이에요. 그 다음
2부의 가격 분석은 보통 말하는 차트 분석 또는 기술적 분석이죠. 그래서 뭐 이름을 저는 가격이 중요하니까. 차트가 중요하다고 하면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기술적 분석이 중요하다고 하면 믿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가격은 중요해. 그래도 안 믿으면 야, 너 수요 공급의 법칙이 뭔 줄 알아? 주식은 수급이야. 주가는 수급이야. 수급이 뭐야? 수요 공급의 법칙이야. 수요 공급의 법칙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주가의 움직임으로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벌잖아요. 가치가 변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주가가 움직여서 돈을 버는 건데 가격이 안 중요하대. 말이 방구예요. 그죠? 그래서 2부 가격 분석은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하긴 한데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가격 분석에서 핵심적인 봉차트, 이평선,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추세 분석, 패턴 분석. 이 모든 것들을 공부한 후에 슈퍼개미가 좋아하는 4가지 차트 유형 보여줄 테니까 당신들도 한번 좋아하는 차트들을 연구해 보세요 라고 2부는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2부의 차트 분석은 시중에 있는 특히 초보책들 또는 초보책보다 조금 기본적인 책들보다 제 2부의 차트와 기술적 분석의 난이도가 어떠냐? 낮은 수준이에요. 낮은 수준. 시중의 차트책 기술적 분석보다 낮은 수준이에요. 일목균형표도 없고 볼린저 밴드도 없고 기타 보조지표들도 없고 다우 이론도 없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기본만 있어요. 그래서 2부의 가격 분석은 낮은 수준이에요. 기초적인 수준. 왜? 왕초보 주식 수업이니까. 자, 그런데 3부의 가치 분석의 목차를 보면서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실제로 웬만한 초보책보다 3부는 좀 더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저는 꼭 알아야 될 것이라고 2부를 쓰는 마음으로 3부도 썼거든요. 2부도 야, 뭐 저 구석에 있는 거지 굳이 알 필요가 있니? 이것만 알면 돼. 이걸 좀 더 깊게. 저는 근데 3부도 마찬가지예요. 3부에 엑기스만 넣기를 원했고 이것들만 알면 돼. 다만 이것들을 좀 깊게 알자라는 관점에서 3부를 썼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책을 보면서 3부가 좀 어려운 용어로 많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치 분석을 여태까지 전혀 이쪽에 대한 용어가 이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니까 어려운 건데 사실은 주식 투자 아무리 왕초보 수업이다 할지라도 왕초보로 들어온 이상은 내 돈을 쉽게 잃으면 안 되잖아요. 돈을 쉽게 잃지 않기 위해서는 3부의 가치 분석에 이 정도는 어렵지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1부 정보 분석은 새로운 거다. 다른 책에 있지도 않은 거 이 책에 있네. 새로운 거. 2부 가격 분석은 야, 다른 책보다 되게 쉽게 써놨네. 쉽게 써놨어요. 3부 가치 분석은 다른 책보다 좀 더 깊게 어렵게 써놨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저는 왕초보들도 알아야지 앞으로 주식 투자에서 롱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충심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쓴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고 다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용어가 어려운 거예요. 용어는 계속 접하면 돼요. 접하면. 자, 넘어갑니다. 목차 넘어가고 지금 11강은 1장과 2장만 해드리는 거예요. 1장, 2장 진행하겠습니다. 1장에서 가치란 무엇이냐. 가치와 가격이 다르다는 걸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가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객관적인 수치가 아니에요. 나 혼자 느끼는 주관적인 효용들이에요. 그래서 가치는 어떻게 보면 숫자로도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가치는.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가격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객관적인 수치예요. 그럼 이게 더 객관적이에요? 가격이 더 객관적이에요. 가치는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거꾸로 됐어. 주식시장에서는 가치가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가격이 주관적으로 쟤네 맘대로 시장에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좀 관점의 차이예요. 제가 보는 관점은 가격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하부에 의한 오늘의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가격인 거고 가치는 특정 시점에서 계산을 해서 야 지금 가치가 저 정도야. 근데 그 가치를 A가 계산해보고 B가 계산해보고 C가 계산해보면 다 다르게 계산해요. 그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가격은 A, B, C, D, E가 모두 다
지금 시장에서 10,000원에 거래되네. 가격은 10,000원. 객관적인 거, 가치는 주관적인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 다음, 요게 이제 삼박자 투자법의 핵심입니다. 삼박자 투자법의 핵심. 오늘의 주식 가격이 특정 시점의 가치와 같니? 달라요. 왜 다르냐?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정보. 아직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미반영 정보가 있기 때문에 달라요. 가치에 반영이 되지 않은 또는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가치와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박자 투자법이 뭐라 그랬죠? 가격 공부하고 가치 공부하고 정보 공부하고 세 가지 공부를 다 하면 여기서 내가 차익을 낼 수 있는 틈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거를 비집고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거예요. 가격 공부, 가치 공부, 정보 공부. 그 중에 가치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의 가치평가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산 기준이 있고요. 하나는 이익 기준이 있어요. 자산 기준이 중요한지 이익 기준이 중요한지 역시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면 야, 이세무사 너는 슈퍼개미라며. 너는 뭐 좋아해? 저는 개인적인 취향을 정확히 말씀드려요. 2부 강의에서도 2부 가격 분석 마지막 8장 제가 좋아하는 차트 유형 4가지 강의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완전 정배열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저 역배열로 좋아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기업의 가치평가 자산 기준이 있고 이익 기준이 있는데 너 뭐 더 좋아해? 저는 이익 기준 더 좋아합니다. 너 PBR이 있고 PER이 있어. PBR은 순자산 비교지표고 PER은 순이익 비교지표잖아요. 이익을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PBR보다 PER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또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 양대산맥이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뭐 이렇게 싸우고 있죠. 저는 손익계산서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익이 중요하냐, 순자산이 중요하냐는 우리가 장사를, 그러니까 뭐든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지금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를 하는데 동네 떡볶이집을 생각하면 돼요. 내가 떡볶이집을 하나 차리려고 하거나 또는 인수를 하려고 해. 인수하려고 하는데 내가 떡볶이집에 가서 뭐라 그래요? 한 달에 얼마 벌어요? 한 달에 얼마 벌어요 하고 내가 그걸 인수를 하고 거기서 하는 거지 여기 순자산이 얼마예요 하고 그 떡볶이집 인수하나요? 그죠? 한 달에 얼마 버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업평가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이익 기준을 좋아하고 펄을 좋아하고 손익계산서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 2장 회계의 기본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회계의 기본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회계의 기본이 어렵다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각 계정 과목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지는 분계부터 시작되거든요. 분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어떤 계정 과목에 어떤 숫자들이 들어가는지 또 현금흐름표상에서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이 어떻게 작성되는지를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계의 기본은 알자. 기본은 뭔데? 복식부기야. 차변, 대변에 복식부기가 있어. 그래서 그걸 연습으로 해보자. 어떻게? 신규 창업을 했을 때 분계 연습을 해봐.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책에는 분계 연습까지 하는 주식 투자 책은 제가 본 책 중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책에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학습에 대한 개념의 차이예요. 우리가 보통 이 유학생들, 한국의 유학생들이 뭐 미국이나 뭐 캐나다 이렇게 유학 가면 뭐가 약한 줄 아세요? 뭐가 강한 줄 아세요? 수학이 강해요, 수학. 또는 반대로 유학을 갔다가 한국에 돌아온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에 비해서 약한 게 수학이에요. 즉, 한국이 중고등학교 때는 수학이 더 강한 듯 보여요.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수학자,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나오는 경우가 우리보다 중고등학교 때 훨씬 수학을 못했던 유럽이나 미국 아이들보다 왜 나오는 비중이 더 낮을까요? 우리가 약소국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수학 공부 방법의 차이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중고등학교 때 뭐 선행학습 이런 건 떠나서 막 공식을 외웁니다. 외워갖고 막 다 빨빨빨 써요. 그러면 중고등학교 때는 그게 먹힙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후반부부터 또는 대학을 가서는 전혀 먹히지가 않죠. 전혀 먹히지가 않습니다.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원리를 이해하지 않고 외우는 수학은 하나도 발전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가 이름이 바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의 개정 과목의 원리들을 이해하기 위해선 분계를 알아야 되는데 미국의 책에는 분계 사례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책엔 거의 없는 건 학습에 대한 개념 차이인데 저는 이해하는 게 더 좋다고 봐서 써놨습니다. 그 다음 회계 원칙이 무엇인지, 회계 원칙,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제표에 뭐가 있는지. 왜? 3장부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 현금흐름표 설명할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마지막으로 2장의 마지막에 재무제표를 설명하는 거죠. 요 정도까지 용어 해설 위주로 설명을 하고 앞의 강의에서도 똑같이 했듯이 책의 본문을 활용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책의 본문을 보면서 강의 다시 계속해 보겠습니다. 지금 강의는 11강입니다. 3부 가치분석, 말 잘 만들어 놨죠. 제가 사실은 제 입으로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원래 강사에 대한 신뢰도가 중요해요.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심의 마음으로. 제가 블로그를 2015년부터 했는데 글을 되게 잘 쓴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주변에서. 근데 강의를 또 그 다음에부터 이렇게 블로그 이웃들을 모아서 했는데 말도 잘하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잘 쓴다는 말에 힘을 얻어서 책을 썼고 또 말을 잘한다는 말에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방송 강의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말 되게 좋지 않아요? 이런 거 어디서 봤냐? 아니, 제가 만든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썼다면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생각으로 썼을 텐데 저는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가치 있는, 그러니까 원래 있는 말은 이거잖아요. 가치 하는 삶이 가치 있는 삶, 이 말은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거꾸로 해서 가치 있는 주식, 가치 하는 주식 투자. 이렇게 이제 말장난이죠, 말장난. 재미없다고요? 그만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가치관을 맞다, 틀리다라고 재단하지 않고 다르다라고 인정을 해요. 우리는 다르다. 그런데 가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역시 가치도 다르다요. 왜? 가치는 주관이니까. 가치는 주관이에요. 다만 일반적인 가치는 숫자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의 가치 분석에는 숫자가 개입이 돼요. 어떤 숫자? 재무제표의 숫자들이. 그래서 여기 주식시장에서의 가치는 수치로 분석될 수 있다는 게 다른 거다. 그러면 그 기본 자료는 뭐냐? 재무제표예요, 재무제표. 그럼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가치를 평가해야 되니까 재무제표를 보기 위해서 회계의 기본도 봐야 된다. 그래서 2장이 회계의 기본, 3, 4, 5, 6장이 바로 재무제표 이야기예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이 3부의 회계의 기본부터 재무제표 이런 것들 너무 어려워. 그래서 여기 서두에 써놨습니다. 여기 밑줄을 쳐주고 싶어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야, 나는 이놈한테 속았어. 이 슈퍼개미한테 속았어. 왜? 슈퍼개미의 왕초모 주식 수업인데, 야, 앞에 주주에게 보내는 편지, 사랑의 주주, 되게 재밌게 잘 썼네. 읽다가, 정보 분석하면서 다트 사이트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가 보니까 볼만하네 하고 넘어가다가, 언제 가격 분석 차트 얘기 나오면서 머리가 좀 아프더니, 가치 분석에서 재무제표가 어쩌고 내가 이런 것까지 할 거면 주식 투자 못하러 하냐 이러면서 욕하면서 지금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거부터 보시오. 일단 초보자는 정말 주식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초보자는 1장 보고서 2, 3, 4, 5, 6 요 5개 장에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리 스트레스 받지 말자 이거야. 7장, 8장을 우선 공부하세요. 우선 공부하고 나중에 좀 더 주식을 해봤는데 야, 재무제표는 볼 줄 알아야 돼. 그때 다시 2, 3, 4, 5, 6을 공부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치하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좋은 말이 있는데 우리 가치 있는 주식을 찾아서 가치하는 주식 투자를 계속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자, 바로 넘어갑니다. 1장, 가치란. 가치와 가격이 다르다고요? 똑같아요. 다릅니다. 가치와 가격은 달라요.
자, 가치와 가격이 어떻게 다를까요? 다이아몬드와 물을 생각하면 됩니다. 다이아몬드 가격이 비싸죠. 비싸요. 물 가격이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쌉니다. 같은 무게로 재보면 다이아몬드 무게는 같은 무게에 뭐 1억이 넘어갈 거고 물은 같은 무게에 1,000원밖에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다이아몬드가 비쌉니다. 가치는 근데 다르죠. 가치. 물의 가치를 더 높게 볼 수 있잖아요. 우리 물의 가치. 물 없으면 죽어요. 다이아몬드 없으면 안 죽잖아요. 그래서 가치는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 가격은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 가격은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물은 너무 많아. 물의 양이. 그래서 매우 적은 다이아몬드가 더 비싸지고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객관적으로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가치랑은 달리 물의 가치가 훨씬 높아. 우리 물 없으면 죽어요. 다이아몬드 없으면 안 죽어. 그래서 가치는 어떤 사람은 야 물이 훨씬 중요해라고 생각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야, 다이아몬드가 난 더 중요해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치는 다 생각이 달라. 근데 가격은 결정 원리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무슨 결정 원리? 수요 공급의 결정 원리. 왜 다이아몬드가 더 비싸냐? 가치가 높아서 더 비싼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가 얼마 없기 때문에. 물은 왜 더 싸냐? 가치가 낮기 때문에 싼 게 아니라 물 없으면 죽는데 왜 가치가 낮아? 근데 물은 너무 많아. 그래서 싸요. 결국은 가치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치적인 걸 느끼는 효용은 주관적인 것이고 효용에 의해 평가되는 가치 또한 주관적이고 이러한 주관적인 가치를 분석하는 작업도 역시 주관적이다. 주식 투자자가 궁극적으로 알아내야 하는 대상은 시장에서 다수에 의해 결정되는 객관적인 지표인 가격의 변화인데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가격을 무시한 채 주관적인 가치에서 해답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다는 걸 써놨고 다만 결국은 요 아래 요 내용 오늘의 주식 가격은 특정 시점의 가치 그리고 오늘의 미반영 정보에 대한 합인데 요 특정 시점의 가치를 우리가 수치로서 재무제표로서 결정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가치투자 공부가 계속될 수가 있는 거고요. 아까 위에 등식에서 가격과 가치가 일치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특정 시점의 가치 평가 때는 반영되지 않은 정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걸 기억하시고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같지 않아요.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일치하지 않고요. 단기적인 매매를 할 때는 가격이 중요하고 중장기적인 투자를 할 때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가치 평가를 할 때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자산 기준, 이익 기준. 자산 기준으로는 순자산을 계산해서 야, 이 회사 이 정도의 가치가 있겠지. 순자산을 기준으로. 수익 가치, 이익 기준으로는 수익 가치를 계산해서 야, 이 회사가 이 정도 미래 가치를 현가로 땡겨서 이 정도의 기업 가치가 있겠지. 자산 가치 평가할 때는 순자산 기준이 중요하니까 재무상태표가 매우 중요하고 수익 가치로 평가할 때는 이익이 중요하니까 손익계산서로 중요하다. 자산 가치는 지금 당장의 시점이니까 미래 가치 생각할 필요도 없고 수익 가치는 미래의 수익을 현재 가치니까 미래 가치를 당연히 반영해야죠. 자산 가치는 지금 팔아먹는 걸 생각하니까 청산 가치를 생각하고 수익 가치는 지금 파는 게 아니고 미래에 계속 나한테 들어오는 돈을 생각하니까 청산 가치가 필요 없고 여기까지입니다. 자산가치법의 단점은 회계상의 가치를 청산가치로 전환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장부는 청산가치 기준이 아니니까. 근데 청산가치로 전환할 때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부에는 지금 우리 회사 컴퓨터 100만 원씩 100대 1억이 잡혀 있어. 그게 장부상의 가치예요. 근데 실제로 그 컴퓨터 1억어치 컴퓨터를 내가 팔으려고 했더니 고물상에서 그 1억이 아니라 500만 원 줄게요. 500만 원. 그러면 청산가치는 500만 원. 근데 고물상 두 군데 했다 물어봤더니 한 군데는 500만 원, 한 군데는 1000만 원. 어느 게 청산가치야? 알 수 없죠. 그럼 전국에 있는 고물상 다 물어봐야겠지. 자, 그래서
청산가치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자산가치법으로 평가할 때는 자산, 부채, 순자산 등을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재무상태표가 핵심이다. 기업가치 평가하는 두 번째 기준은 이익기준이 있습니다. 이익기준은 자산기준과 달리 이익이 미래에 쭉 나는 거를 현재로 땡겨갖고 적정한 할인율로 땡겨갖고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결국 주관적인 건 뭘까요?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수익을 예상하는 것도 주관적이고 또 하나는 할인율도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당연히 주관적이다. 미래 순현금 흐름과 할인율을 결정하는데 주관이 개입되고 또 단점이 뭐야? 자산가치법과 달리 기업이 계속 보장되지 않는데 기업의 청산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니까 그것도 단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두 가지를 보면 얘도 아까 자산가치법이 재무상태표가 중요하듯이 수익가치법은 손익계산서가 중요하다. 거기까지. 그러면 결국 핵심은 뭐냐면 두 개를 짬뽕시켜야 되지 않을까 한 거죠. 예를 들어 어떤 기업, A기업, B기업이 있는데 A기업 자산가치, 수익가치, B기업 자산가치, 수익가치를 했을 때 자산가치로만 하면 A가 더 좋아. 수익가치로 하는 거 B가 더 좋아. 이거 과연 어느 기업이 더 좋은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둬서 예를 들어 자산가치를 0.3, 이익가치를 0.7 이런 식으로 곱하기를 가중치를 둬서 해서 1로 만들어야지 둘 중에 하나만 이용해서는 좀 좋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손익계산서 이익가치가 더 중요하고요. 비중으로 따진다면 7대3이나 8대2까지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 표 부분은 지금 초보자를 위한 왕초보를 위한 동영상을 이거 설명까지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결국은 여기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수익가치, 이익가치 두 가지 하고서 결국은 비교가치법을 한번 공부해보자. 그래서 비교가치법에서는 PBR을 비교가치법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A와 B 기업을 할 때 PBR 기준으로는 뭐가 더 좋고 기준으로는 뭐가 좋고 그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다 정도로 설명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보고 이제 2장 회계의 기본. 자, 회계의 기본은 결국은 회계라는 거는 복식북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두 가지 계정을 동시에 어떤 하나의 거래는 두 가지의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기업 입장이에요. 기업 입장에서 현금으로 컴퓨터를 샀다. 현금으로 컴퓨터를 샀어요. 하나의 거래인데 두 가지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회사에는 컴퓨터가 생겼고 또 하나는 현금이 줄어들었어요. 컴퓨터가 생기고 현금이 줄어들었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했다. 하나의 거래예요. 주식을 발행했다. 하나의 거래인데 우리 회사에는 현금이 들어왔고 자본금이 늘어났어요. 하나의 거래에서 두 개의 결과물이 생겼다. 복식부기를 생각해야 돼. 복식부기. 용어가 어렵죠. 부기는 장부에 기입한단 말이고 복식은 두 가지란 얘기예요. 단식은 하나, 복식은 두 개. 그래서 재무상태표도 차변, 대변, 손익계산서도 차변, 대변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산이 올라가면 차변, 부채와 자본이 증가하면 대변, 손익계산서에서 비용은 차변, 수익은 대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자산의 증가도 차변, 비용의 발생도 차변이에요. 그래서 자산이 올라가는 것과 비용이 발생하는 건 똑같이 차변 계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개발비를 생각하면 돼요. 연구개발비는 비용 발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산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지금 올해 2018년 상반기부터 제약바이오 업종에 가장 많은 비판이 들어왔던 게 비용인데 자산으로 올린 거 아니냐. 비용 발생도 차변, 자산 증가도 차변이기 때문에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할 수도 있고 자산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걸 니네가 너무 임의적으로 한 거 아니냐. 사업화가 확실한 것일 때만 연구개발비를 자산 계정해야 되는데 너 되도 않는 비용 써놓고 연구개발비 했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회계의 흐름을 보면 거래가 발생을 하면 현금이 들어오고 주식을 발행했다, 자본금. 또는 현금이 나가고 컴퓨터가 들어왔어, 컴퓨터와 현금.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서 그 분개가 각각의 계정별 원장에 들어가요. 쭉쭉쭉쭉쭉. 들어간 것들이 표가 돼서 현금은 재무상태표, 상품 매출은 손익계산서, 외상 매출금은 재무상태표. 뭐 이런 식으로 짝짝짝짝 또 들어가요. 그래서 재무제표가 완성이 되는 거다. 근데 우리가 이 과거, 요 앞에를 모르고 재무제표만 보고, 재무상태표. 이게 뭐지? 뭐 이게 외워도 요 앞에를 모르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다. 요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신규 창업 시 분계 연습 사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할게요. 왜냐면 이거를 지금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이 무료 동영상의 취지에 약간 어긋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고 이해를 먼저 하시려고 해야지 동영상으로 책 한 권을 다 설명드리긴 사실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패스. 이 10개의 분계를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엔 동영상으로는 좀 역부족이다. 여러분 책을 먼저 보고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이 10개의 분계가 재무상태표에서 어떻게 차변 계정으로, 어떻게 대변 계정으로, 어떻게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여기 써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가 분계까지 알아야 할까요? 스스로 물어봤어요. 물론 몰라도 되지만 알면 더 좋겠지요. 저는 제 관점은 몰라도 돼. 근데 알면 더 좋잖아. 몰라도 돼? 알면 더 좋잖아. 공부하기 싫으면 2, 3, 4, 5, 6장까지 공부하지 말고 7, 8장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7, 8장 하셨다가 다시 2, 3, 4, 5, 6장 돌아와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회계 원칙. 이 회계 원칙에도 이런 거 알아야 돼? 알면 좋죠. 왜?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읽어야 되는데 재무제표 읽을 때 도대체 이런 계정이 왜 생겼지? 이런 것 때문이에요. 만약에 수익에서 현금주의, 발생주의 같은 게 없다면 미실현 손익 같은 게 손익계산서에서 나올 리가 없어요. 미실현 손익 같은 게. 그런데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기는 거죠. 인위적으로 잘라줘야 되니까. 발생주의 원칙은 매출이 발생한 시점에서 수익 인식, 현금주의 원칙은 실제로 현금이 들어왔을 때 인식한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외상으로 매출을 계속 한 기업은 외상 매출로 이익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런데 돈은 안 들어와. 외상값을 회수를 못해. 그러면 흑자도산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또 자산평가할 때는 원가주의가 원칙인데 어떨 땐 또 시가를 예외적으로 해줘. 뭐 이런 또 예외가 있고. 또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다. 수익비용 대응 원칙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수익비용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뭐가 있어요. 감가상각비 처리하는 것도 또는 연구개발비 같은 무형자산을 상각하는 것도 다 같은 개념이죠. 재무제표에 중요한 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까지 정도만 알면 돼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여기 있는 재무제표는 사업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분기마다 되는 공시고 1, 3분기에는 분기보고서, 2분기는 반기보고서, 4분기는 사업보고서. 요것들은 여기에서도 공부하지만 앞부분 어디요? 일부 정보분석에 공시 사이트, 다트 사이트에서 우리가 정기 공시 보는 법 설명할 때 다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그죠? 아주 중요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동영상 강의의 목적이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안 그러면 혼나. 뭐 이런 거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였는데, 왜냐면 책을 읽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400페이지 당연히 읽어야죠. 400페이지짜리 책을 안 읽고 동영상 읽는 거, 보는 건 제가 보기엔 도움 안 돼. 당연히 책도 읽고 동영상도 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그래, 좋아. 현금흐름표, 자본상태표 몰라도 돼. 이거는 알아라. 그런 걸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뭘 알아야 돼? 주식 투자자에게 가장 큰 리스크는 내가 투자한 종목이 상장 폐지되는 것입니다. 상장 폐지 종목은 잘해야 투자금의 5% 남짓
이거 진짜 못 건져. 이것조차도 적립매매 기간에 매도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투자금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조금만 볼 줄 알아도 이런 종목은 피할 수 있습니다. 적자가 지속되는 종목이나 적자 누적으로 4분 잠식 상태가 된 종목 또는 부채 비율이 과다하게 높은 종목은 거들떠 보지 않는 것이 감자, 관리 종목, 상장 폐지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추가로 물론 의도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르는 부도덕한 기업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지만 막 재무제표 이쁘게 만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다 거짓말인 거지. 그걸 찾긴 쉽진 않아요. 하지만 최대 주주가 자주 변경되거나 허황된 재료가 나오거나 부실 경영의 지우가 보이는 이런 믿을 수 없는 CEO들이 운영하는 기업들은 미리미리 조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다 라고 2장 회계의 기본에 마지막에 적혀 있습니다. 자, 이 강의가 11강이라 그랬죠? 11강까지 총 16강 중에 11강 했고요. 이 강의는 지금 제가 쓴 책 슈퍼개미의 완초보 주식 수업 16강 중에 11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12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